또 시네마다라서 아니 그 시네마다 인디스토리에서 혼자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포스터 아트웍 중에서는 올해 최고가 아닌가. 그 혼자의 포스터 정말 죽이던데 작품도 굉장히 좋고. 근데 지금 극과 극의 체험을 또 인디스토리가 하고 계시죠? 제작이지만 고민이 많고, 예, 그 전에 독립영화 배급지원센터부터 활동을 하셔가지고요. 배급의 어떤 공적 지원 구조라던가 이런 정책 활동도 굉장히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모두에서 예, 배급 마케팅인 줄 알았으면 안 나올 뻔했는데 제가 참 정확하게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나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배급하고 마케팅이 약간 좀 멘붕이었긴 했었으나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배급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제작도 하고 있어서 사실 어깨너머에서 본 것들 뭐 상당히 어쨌든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떤 경험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세 분의 이제 그 토크를 들으면서 저는 그 지명현 대표님이 얘기했던 유명세냐 아이디어냐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얘기고, 다만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린다면, 그리고 또 배급을 또 하는 또 저희 인디스토리 입장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일단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좋은 배우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예산 그리고 충분히 주어진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이제 아주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 바람들을 늘 항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독립영화를 하더라도 특히나 그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의 근로 조건이 들이라도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지는 그 품 자체는 그닥 그 좋은 조건에서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늘 항상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봉할 때 또 사실상 영화의 물론 컨텐츠의 질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배급이라든지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영화의 질이 어느 정도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정도인지 여전히 좀 많이 있는 부분, 오늘은 제작 파트의 일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언급하고요. 좀 쉽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도 옆에서 최근에 차기 하루와 작년에는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보면서 되게 좋았던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좀 급경하게 좀 아쉬운 점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기 하루나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정확한 타겟 마케팅이 잘 이루어졌고, 그것이 SNS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언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고 관심이 있어 했던 작품이었지 않나. 그리고 굿즈라든지 포스터가 나름 취향 저격을 또 하면서 이들의 마음들을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나 이 이야기가 되게 좀 여성 관객 취향에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 특히나 2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좀 다분히 가지고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마케팅이나 배급들이 조금 포커싱이 좀 잘 됐지 않나.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선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좀 오늘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독립영화 배급사가 갖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 사실은 존재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라인업에서 이렇게 잘 되는 영화가 모든 걸 다 잘 되는 영화를 갖고 있으면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1년에 라이브를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마이너스일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그렇지만은 이 독립영화가 갖고 있는 영화 문화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적 기업의 어떤 배급사이긴 하지만 그런 문화의 그런 다양함들을 위해서 일정하게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적 지원의 좀 당위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향후 영진이 지원 사업이라든지 영진이 정책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독립영화의 그런 배급과 관련한 좀 일종의 이제 그런 획기적인 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또 개인적 바람이 있고요. 예, 그 부분에서 좀 더 저 스스로도 좀 그런 논리나라든지 그런 지원 사업의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예, 많은 분들하고 좀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처음에 4분과 뒤에 2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아까 의역을 약간 해드리면요. 모든 영화인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관객 입장에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웃기고 슬프고 꼭 이런 영화만 있지는 않거든요.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약간의 좀 진이 좀 빠져가지고 뭐 해야 되지? 이런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스치고 딱 지나간 거는 영화는 좋은데 관객이 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인이라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영화 정도면은 뭔가 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관객과 만나야 되는데 이렇지만 참 마케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배급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싶은 영화가 있죠. 근데 저희들도 영화인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적 기업인 거거든요. 배급사도 사적 기업인 거고 회사를 유지해야죠. 사무실 운영비도 나와야 되고 전체 스태프들 월급도 나와야 되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최근에 독립영화가 뭐 2주 동안 틀었는데 1,000명이 안 된다거나, 네. 뭐 3주를 틀었는데 뭐 2,000이 안 된다거나. 저는 이제 수치로 간단하게 예상을 해보면 2,000명이 들었다는 얘기는 딱 배급사한테 8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상업영화처럼 10%의 배급 수수료를 받더라도 배급사한테 8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비도 뭐 당연히 안 되고요. 보통 아무리 인원이 작더라도 아웃소싱까지 포함하면 하나 영화를 배급하기 위해서 품위 드는 인력이 작게는 아주 작게는 4명, 많게는 뭐 10명 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80만 원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회사를 유지하고 운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거죠. 영화는 좋고 충분히 관객을 만나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뜻 이 영화를 배급하기는 너무나 명확한 거죠. 어차피 회사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 좀 약간의 잘 되는 대중적인 영화도 좀 하고 좀 약간 관객을 몇 명만 만나더라도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영화도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하고 가는데 막상 연말에 쭉 이제 그 결산을 하다 보면은 빚이 쌓이죠. 마음은 뿌듯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 빚이 쌓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런 어떤 선순환이 아니라 굉장히 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게 엄연한 영화의 현실이라는 것들을 제가 의역을 해드리고요. 의역을 해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떤 사적인 기업이 어떤 그래도 문화다양성이나 좀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다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서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일개 개별의 기업의 힘 갖고 이게 될 일인가라는 현실에 대한 어떤 그 퀘스천 마크를 지금 찍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들어볼 말씀은 이제 쫙쫙 좀 뻔한데요. 들어볼 말씀.